네,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 쇄신을 위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들의 진정성에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와 더불어 최고위원 역시 다음 달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낸 서삼석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계속 그 지역을 돌면서 연설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민주당 초선 모임 의원들이 당 쇄신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보궐선거 이후로 쇄신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쇄신해야 될까?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초선 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건 어제 오늘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단순히 초선 의원들의 말씀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게 우리 당내 대다수 의견이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대신 반영해 줬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그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반성을 하고 쇄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문하고 싶고 예. 또 내 탓이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쇄신이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쇄신이라 하면 자 이제 국민들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저는 해야 되고 예. 그 이후로도 그 쇄신에 관련된 그런 일련의 약속들이 프레임 안에 가둬 놓고 지속 가능성을 보여줘야만이 진정한 쇄신을 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게 좀 진정한 쇄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좀 가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 중에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원님의 이견이 좀 궁금합니다. 사면 이게 뭐 이렇게 선거 결과로 연결해서 사면론이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이 곧 면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번 재보궐선거가 사면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면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약 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저는 잘 모르겠고 또 야당 일각에서 탄핵 심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이 통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법치를 정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런 내막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그 의구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그런 그 방향을 잃고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그런 이 찰나에 사면은 무슨 사면입니까? 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을 표출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동산 규제 그전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으로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당정이 지금 약간 박자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입니다. 예. 안 맞는 게 아니라 지금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맞다라고 말씀하신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어쨌든 그 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저가 있고 또 재산세 감면 대상을 좀 더 이렇게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우리 당내 의견이 있고 또 예. 공시 가격도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속도와 타임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서 국민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해야 된다는 거, 또 투기를 근절시켜야 된다는 것,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끔 보호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의 기준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없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최근에 선출이 됐기 때문에 예. 5월 2일 날 저희 당에 새로운 그런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어떠한 정책보다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우선순위에 두고 좀 더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또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로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이번 기회에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었는데 저희 당이나 문재인 정부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그런 오류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권이나 이제 대권 도전하시는 분들 항상 좀 이름 옆에 비문, 친문 이런 이름표를 좀 붙이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본인은 어느 계파라고 생각하시나요? 친문, 비문?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일부 언론에서 무게파라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무게파요? 예, 아이고 뭐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신 분들인데 거기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저는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차원에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그런 용어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라면 그런 계파들 존재한다라면 이건 더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일 날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전당대회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의 지도부는 대선을 위해서 1년도 안 남은 대선을 위해서 힘써야 될 텐데 지금 대선을 위해서 지도부에 들어가신다면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당의 뜻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못지않는 민생의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국민 그 피로도가 누적된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으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는 쏟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또 좀 멀어졌던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줬습니다. 보건 의료를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격차가 벌어진 교육 문제를 좀 개혁을 해야 된다. 또 LH 사건으로 폭발된 그 농지 개혁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민생입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인류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식량 문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신 분들 또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한 지도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들어보면 쇄신, 뭐 민생, 무게파 이런 키워드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사실 호남의 대표 선수로 좀 알려져 계십니다.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좀 어떤 상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호남 대표라고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저는 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전북, 제주도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삼석이 나가는 게 좋겠다라 해서 제가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제가 자신 있게 좀 나왔습니다. 호남의 생각이 판단이 지금까지 미루어 보면은 민주당이 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방향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정권도 창출했고 또 재창출도 했기 때문에 호남에 대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 이후에도 전국적인 그 지지율을 보면은 평균 지지율보다 반절 이상을 이렇게 상회하는 지금도 전통적인 지지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 또 그런 언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자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민주당을 소금처럼 또 전봇대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렇게 소금처럼이란 단어와 전봇대란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짧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저희 정치적인 신념이 소금처럼 변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유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접근하려면 우리 민주당이 원래 본디 성분이 변하지 않는 저는 소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을 소금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봇대 최고위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발전소에서 양질의 많은 양의 발전을 해내도 전봇대가 없으면 필요한 소비지에 전달이 안 됩니다. 예.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 또 저층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가감 없이 속도 있게 정확하게 책임 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전봇대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예. 이게 좀 예.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28일까지 이제 순회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 당원들의 표심을 얻는 겁니까? 28일부터 이렇게 온라인으로 투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정해지는 거고요. 5월 2일 날은 예. 이제 마지막 전당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지도부가 이제 선출되는 과정이 그날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낸 서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